안녕하세요. 야망이 필요한 남자 김준우입니다. 야망을 숨기면서 야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몰라요. 난 뭘로 했고 날짜만 얘기합시다. 10월 20.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 야망으로 6번째라고 감독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잘 모르겠고 네. 숫자를 잘 몰라요. 숫자 약해요. 숫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지율 수치. 근데 그런 거를 한동훈이랑 밥 먹은 국회의원 숫자. 근데 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김준우 변호사는 네. 무슨 셰프를 닮았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좀 꼭 해달라. 네. 셰프를 닮았다. 네. 근데 네. 제가 그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안 봤어요. 그래서 사진만 봤는데 뭘 닮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후배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하는 게 비슷해 느낌이.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는 비슷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굴 까맣고 눈 작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천지 삐까리니까. 눈 얼굴 까맣고 눈이 작은 것만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옛날에 그 MBC의 그 북극의 눈물 하던 그 PD님 있어요. 그분은 제가 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제가 근데 그 인정을 했는데 누군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김모 PD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 사실 저랑 그 악연이 좀 있는데 그래요? 뭐 얘기 안 하고 아무튼 우리 삼촌을 닮았어 그분이. 그분은 내가 인정해. PD는 그냥 뭐 더 멀끔하게 생기신 것 같고 부티가 좀 더 나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지난번에 댓글도 하나 달았어요. 보라색 옷 입고 나오라고 저보고. 정장 입고 나와야죠. 그래서 뭐 하여튼 흑백 요리사 봐야겠다.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집에 안 가요? 아니 집에 새벽에 들어가서. 집에 쫓겨났어요? 아니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가는 시간에 가가지고 틀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까지는 서비스 안 되는 낮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옷의 의미는 뭐예요? 또 지난번에 입었던 옷이 떨어졌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자랑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입었던 옷. 썸. 지금 의상 협찬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이 의상에 대한 야망. 김준우의 의상 야망. 제가 옛날에 지인들이랑 같이 의류 관련한 사회적 기업을 이제 런칭했다가 부도난 일이 있어가지고. 의류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친환경 소재로 의류를 만드는 건데 주로 이제 무신사에도 입점을 하고 망했죠. 망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은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처음에 시장은 이제 그거 B2B 시장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B2C 시장은 전부 친환경 소재를 못했던 것 같아. B2B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B2B의 주체가 지금 김준우 변호사와 친구들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B는 제가 볼 때는 단체 이런 건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 우리 감독님 나중에 사진 하셨어요. 옛날에 SK 와이번즈라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내가 그린 마케팅을 한다고. 그런 거. 여기 녹색으로 이쪽 연두색으로 된 그 옷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에서 뽑은 재생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재생 의류. 그래서 난 또 장투닷컴 그런 건가 나는. 아닙니다. 오르그닷이라는 회사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르그는 또 이게 운동권 용어인데 이게. 아니 올가닉도 되고. 운동권 느낌인데 오르그는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그게 예를 들면 뭐 자본금이 한 1억짜리 회사다. 그럼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투자한 지분이 있는 그 정도였고 메인으로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 운동권들은 싸우죠.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 어떻게 사는지 이제 보려고 다큐 감독님이 붙은 거야. 그 영화를 찍어서 3년을 찍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노회찬 우리 그 의원님 그 다큐 6411 그 감독님이 중대 영화과 감독님이 민한기 감독님인데 민한기 감독님 작품이에요. 미스터 컴퍼니라고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이야. 이거 다 실화입니다. 얘기가 쓸데없이 가네. 김준우 변호사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저는 거기 3초 나와요. 홍대 프리마켓에서 이제 난민 무슨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 살 들쪄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 기말고사 끝난 날 저기 가가지고 홍대 가가지고 이제 알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옷 파는
3초 나오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죠. 제 친구랑 선배랑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미스터 컴퍼니라고 또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이게 다 실화예요. 기업 사업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 네. 아니 친구들이 야망이 있는데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그냥 거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게 굉장히 다양한 야망, 정치적 야망, 경제적 야망, 다 망했어. 그다음에 이제 옷에 대한 야망, 멋에 대한 야망, 방송에 대한 야망, 심지어 맛에 대한 야망, 요리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 하지만 망했다의 아직도- 망자라는 거. 아직도 야망을 버리지 희망의 못한 망점. 김준우 변호사. 야, 네. 그러면 무슨 뭐 손학규 장기표 같잖아.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할 얘기가 또 드글드글한 한 주였는데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를 취조하는 윤석열 총장 뭐 이거 아닙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홀대하는 그 미장센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둥근 원탁 해가지고 4월달에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랑도 윤통이 그렇게 앉았는데 한동훈이랑은 그렇게 겸상할 난 너랑 겸상할 군번이 아니다. 이런 건가요? 나는 참 이건 또 무슨 너네 일로 와봐 이런 거죠.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네, 너네 해가지고. 둘이 와봐. 너는 네.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부터 지시할 테니까 잘 들어 뭐 이런 장면인 거죠. 거기다가 바깥에서 뭐 20몇 분 기다리겠다면서요. 근데 저는 뭐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 볼멘 소리 하는 거죠. 기다리더라도 어디 대기실이나 이런 데 의전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실이나 이런 데 앉혀놓고 차도 한 잔 주고 하면서 그래야지. 지금 어쨌든 외교 문제 때문에 왜냐면 요즘에 대외적으로 좀 심상치 않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발견되고 뭐 무인기가 뭐 갑자기 북한에서 발견되고 이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랑 전화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화가 길어져서 지금 좀 잠시 좀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보통은 실내에서 좀 차도 한 잔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왜 밖에 세워놓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까진 그렇다고 칩시다. 저는 푸틴 흉내 내는 줄 알았어. 내가 늦게 가는 만큼 나의 권력을 근데 검증한다. 뭐 이런 이게 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일단 만나는 장소가 참 일단 뭐 정원이에요. 왜 이렇게 정원을 좋아해 그 양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정원을 또 좋아하시죠? 조경학과 가고 싶었나 보지. 정원을 일단 좋아하시고 만나면 그래도 좀 대표가 왔으면 좀 1대1로 만나셔야지. 뭐 우르르 나왔습니다. 뭐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배경에 있고 아무튼 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정원에서 기다리는데 늦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서 있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살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근데 상황입니까 우리가?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걸 일단 벗어 던져야 돼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가를 일단 벗어 던져야 일단 얘기가 되니까. 왜냐면 애초에 말도 안 돼. 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니까 평론도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주제를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관두고. 우리는 뭐 다른 나라 얘기나 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모잠비크 대선 불복 지금 그게 있는데 지금 또 이겼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게 약간 타락한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정권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나라인데 야당이 이제 선거 부정을 이제 주장하면서 뭐 총파업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던데 뭐 맨날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네. 아프리카에 올해 선거가 20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네. 그것만 해도 될 텐데 모잠비크 선거 특집하면 안 보려나 아무도? 모잠비크까지는 이제 좀 안 약간 보겠지. 관심들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요. 오케이. 저럴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나라들 얘기만 해도 뭐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여튼 뭐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모잠비크는 넘어가고. 혹시라도 다른 나라 얘기하다가 만약에 일본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후회할 테니까 지난번처럼 후회하게 될 테니까 지금 일본 총선 큰일 났어요 지금 이시바 시게루 지금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난리 날 테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취임하고 9일인가 지나서 의회 해산을 하고 이제 네. 저기 중의원 선거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단독 과반이 자민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이제 위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길게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건 안 하고 아무튼간에 밖에서 기다린 것까지는 저는 뭐 그래서 뭐 백보 양보해서 이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치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4시 반에 만나기로 해서 차를 마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시 50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4시 50분에 만나가지고 정원에서 뭐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그 쫄병들 쫄병들 대동하고 공무원이야. 네,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왔는데 사진 찍힌 거 보면은 표정이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본인 위주로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정원에서도 한 60분 주면 59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네? 분명히 59분을 얘기했어요. 비유하자면 그 영상을 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주로 질문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런 겁니까? 물어봤는데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경찰이라는 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미 표정이 안 좋고 내가 이 자식을 지금 막 이 자식이랑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있어요. 5층인지 3층인지.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장소는 분명히 있다. 있죠. 지난번에는 분명히 거기로 불렀어요. 그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을 땐가 한번 부른 적 있잖아요. 그때 거기로 불러서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자 어차피 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인데 자 저기는 거기고 저기는 저기야 이런 걸 했어요. 여기 말이야. 여기가 뷰 맛집이야. 뭐 이러면서 여기가 용산 저 어린이 정원 어린이 공원 이거고 내가 이거 다 만든 거야. 이러면서 여기다 이걸 했는데 거기 가면은 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원했던 원형 테이블 거기 있어요. 거기 거길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길로 불러야지. 거길 가지 않고 내 생각엔 정원에 딸려 있는 어떤 뭐 그런 뭐 하는 용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어떤 참모들의 어떤 임시 회의 공간 정도 되는 데 같아요. 대통령이 평소 쓰는 공간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에. 대통령이 평소 쓰는 공간이면 사실 우리 운동권들도 사실 그런 테이블에서 잘 회의 안 합니다. 우리 많으니까. 네? 그런 작은 테이블에서 안 하지. 사실 그 테이블은 우리가 그런 테이블을 한 10개 정도 사서 한 이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고 할 때 크게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강의실로 쓰고 뭐 교육용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집회의 할 때 그거 이렇게 하고는 용도로 쓰는 테이블 그런 느낌의 테이블을 한 2개 이렇게 이어서 양쪽으로 이어놨던데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부러 사진도 이렇게 해서 어두컴컴한데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 우리 한 대표가 일단 저 제로콜라 좋아하니까 여기 제로콜라 주고 그것도 환장을 노르죠. 왜냐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 남들이 술을 먹을 때 난 알코올이 안 받아서 그래서 나는 제로콜라를 마신다고 했지 내가 모든 마실 거를 다 제로콜라를 먹는다고 했냐고요. 다른 2명은 정진석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커피를 마셨잖아요. 커피 못 먹냐고. 나는 커피 못 먹는가. 커피 마시잖아요 지금. 커피도 못 먹는 인간인가 나는. 근데 너는 무조건 너 그 제로콜라 좋아하지? 여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너.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사진 표정을 딱 보면은 썩었지. 한 대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유리잔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유리잔이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물을 뿌릴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고 화면만 제가 조금 미장센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걸 80분 동안 한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러면은 80분이 이제 지났으면은 4시 50분에 만나서 80분이 지나면 몇 시입니까? 6시 넘는구나. 산수 잘 못해가지고 6시 10분 6시 한 10분에서 뭐 20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상규상 밥은 먹고 가라. 그러니까 6시가 넘었으면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동훈아 뭐 네가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렇게 뭐 이제 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이제 뭐 밥대가 되고 했으니까 반주도 한잔 해야 되고 뭐 저기 우리 뭐 저녁 약속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너도 뭐 저기 뭐 한술 뜨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다 했냐? 가라 이제 집에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이제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당 대표가 대통령님 저녁 약속 있는데 뭐 대통령이 저녁 약속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떤 약속인 줄 알고. 그치, 모르죠. 예.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죠 이제. 근데 저녁 약속을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갈 수 있는 종류의 저녁 약속이라면 한동훈도 갈 수 있는 약속 아닙니까? 그거는 못 가죠. 예? 정파가 다른데. 아니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전의 차원에서, 그렇죠. 의전의 차원, 의전적 차원에서. 예. 아니 그게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오신 무슨 사절을 맞이한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은 주요 기관장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약속이면은 여당 대표가 끼는 게 이상하니까는 집에 가라 이럴 수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당내 중진을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니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럼 당대표를 낄 수 있는 자리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당대표를 그렇죠. 끼워줄 수 있는 자리인 네. 거잖아요. 근데 너는 집에 가라.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렀다. 그러면 이제 나 같아도 좀 기분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그래서 이날 벌어진 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임을 할 때 일부러라도 그런 회동을 했으면은 일부러라도 그게 사진이든 앞뒤의 스케줄이든 우리 그래도 이렇게 회동을 해가지고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좋은 결론도 내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걸 일부러라도 정말 연출을 할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내부 물밑에서는 원래는 그렇죠. 물밑에서는 뭐 멱살 잡고 싸웠더라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공개된 사진을 봐도 그렇고 앞뒤에 알려진 일정을 봐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대표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획이죠. 그거를 감출 의도가 전혀 없는. 없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한동훈을 좁혀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좁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갈라섰습니다. 네. 아니면 나는 위에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이걸 거죠.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다 실려 있는 이런 사진과 스케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왜 얘랑 동급이냐? 원래 동훈아. 그냥 뭐 아니 그럴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녁도 먹고 가볍게 소주 한 잔도 하면서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동훈이는 뭐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저기 있어봐야 뭐 술만만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현안은 많고 이러니까 일단 뭐 추 대표 보내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해서 국정의 현안을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참 근데 난 그 정도의 생각이면 그 정도의 생각이면 이제 웃기다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한동훈은 배신자다인 거고 배신자 야 이 배신자야 그 사진들로 사진과 일정들로 도장 땅 찍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보십시오. 한동훈 배신자 봤죠? 한동훈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한동훈 배신자예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 편 모여봐. 팀 회의. 우리 팀 회의 작전 타임 회의.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찍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는 똑같은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아무리 한동훈 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해도 뭐 저기는 밑에 사람이고 똑같은 컨셉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더는 필요 없고 이게 이제 그 엄청난 제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한동훈 밟고 막 밀어주고 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이제 클 수 있는 토양을 이게 웬 떡이야 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큰 물음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제 찍힌 사진을 보면 한 대 맞기 직전인 그 상황의 사진을 보면은 빨간 파일을 들고 있잖아요. 그건 다 적어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나의 3대 요구. 한동훈 대표도 뭐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같은 학교인데 같은 과잖아. 윤석열 대통령이랑.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선후배들끼리 왜 그래? 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했겠지. 네. 저는 학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됩니다. 학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제가 뭐 학벌로부터 뭐 부자연수를 건 또 뭐가 있어요? 꼭 학벌 좋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학벌이 좋으려면 그래도 세계 100대 대학 안에는 좀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거나, 꼭 해야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 서울대 아니라고 자꾸 이제 뭐 서울대 아니라고 뭐 어쩌고. 학벌로부터 자유롭대. 서울대만 아니면 뭐 학벌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반응할 거고 거기다가 뭐 한두 해 해봤습니까? 이 부대낌을 네? 오죽했겠어요? 검사할 때도 다 뭐라고 할지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할지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딴에는 그래서 정리해서 간 거예요. 그게 뭐냐? 3대 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요구. 그래서 아마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한 것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파일 내용 중에는 3대 요구가 있죠. 1.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라. 십상시라고 흘리 8간신인지 7간신인지 7간신 플러스 1 7간신 플러스 1인데 그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라. 그럼 바로 뭐라고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이 아니다. 아니 김건희 라인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래.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파일에 누군지 써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얘가 뭐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뭐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만 가지고 지금 그걸 인사를 정리하라 그러면 되느냐. 그럼 파일에 써있지. 자,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음주운전하고서는 음주운전하고선 강모 저 행정관 있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렸거든요. 경찰에서 뭐 이게 뭐 처분이 안 되다가 경찰이 붙들고 있다가 결국 이거 검찰로 넘겼는데 그 정도 가면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정도 나와가지고 넘어가면은 보통은 그냥 그만둬 이래갖고 그만두잖아요. 그만두죠 당연히.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징계받고 끝낸다고 그냥 계속.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에는 이게 처분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쥐고 있다가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갔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징계해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양반은 좀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김모라는 사람 이 사람 뭐 관광공사 사장 간다는데 이거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 이거 왜 이러냐. 강모 아니야 강모? 강모인가? 뭐 아무튼 뭐 지금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강훈 아니야 강훈? 강훈도 있고 뭐 다른 뭐도 있고 아무튼 막 헷갈리는데.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예상 못한 반론이었던 것 같아. 야 동훈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정권 초에 100명도 정리한 사람이다. 이 대통령실에 야 동훈아 대통령실에 인사란 말이야. 그렇게 내가 자르고 싶다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100명 자를 때도 그 정치권에서 다 그 내 대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겠냐? 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러니까 그래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김건희 여사의 뭐 이 의혹 해소. 그거 전에 활동 중단 선언이 필요하다. 요건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이거 안 먹힌다.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활동 중단이라는 것은 그 활동을 중단을 이미 했고 그리고 김건희 이 와이프는 이미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자리에 누워 있다. 거기다 대고 야박하게 또 근데 이제 요구는 활동을 뭐 지난번에도 사실 중단하셨잖아요. 근데 슬쩍 재개하고 슬쩍 재개하고. 뭐 잊을만 하면 갑자기 나타나갖고 마포대교 가고 그러시니까 선언을 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어느 날 김건희 여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저 활동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과가 전제가 되고 뭐가 이게
과정이라는 게 저는 사과를 안 하고 활동 중단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냐. 아니 근데 국악 방송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오해다. 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과라 이게 뭔가 이게 활동 중단 선언에 이르려면은 뭔가 사과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요런 뭔가 인정하는 어떤 코멘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요걸 원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사과할 거면 대선 시기 직전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사저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일 좋지. 국민도 좋고. 그게 뭐든 아무튼 본인이 지금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 뭐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많이 줄였다 해요, 활동을. 뭐 더 줄여야 되냐? 뭐 알았다 그럼 더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그렇고.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요구사항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의혹 제기가 많으니 이것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야 명태균이 의혹이라는 거는 그 대선 기간에 명태균이라는 이 양반이 와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잘해보라고 하길래 그건 내가 들었다. 근데 뭐 경선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좋다고 하기에 그 다음엔 내가 명태균이랑 단호하게 내가 그거 끊었어.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얼토당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왜 가족이 아니고 가족들입니까? 오빠를 포함시키네. 오빠. 가족들이야. 가족들은 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달래주려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해가지고 그 문제 삼냐. 지금 상태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여야 합의할 사항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야당이 추천 안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하겠다는 거는 그 야당 좋은 얘기인데 너는 야당 좋은 얘기만 지금 와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그 영부인하고 좀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몇 통화하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뭐 이러니까 나 같으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내가 한동훈 대표는 바로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님께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것도 저희 대통령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강단이 없지.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이받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동훈독립 만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는 이 당을 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특수한 어떠한 그러한 조치들에 이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좀 의견을 모든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탁 내놓고 그다음에 집에 가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 일면이 어떻게 납니까? 뭐 윤석열 한동훈 회담 뭐 내용 결렬, 한동훈 뭐 독립 선언 뭐 이런 게 날 거 아니에요. 다음날 신문에 뭐 이게 뭐 빈손 맹탕 회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 한동훈 대표는 설명 없이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삐졌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삐졌나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대표 비서실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박정아 의원한테. 박정아 의원이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야인일 때 방송도 저 같이 많이 했죠. 방송도 안 하시다가 이제 복귀할 때 아마 복귀할 때 아마 우연히 저거 껴갖고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KTV? 아니. KTV면 안 되죠. 나 KTV에서 방송 처음 뵀어 그분을. 그때는 보수 인사인지도 몰랐어. 정확히. 이명박 때 저기 좀 대변인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JTBC에서 JTBC 그 희한한 구성이었어요. JTBC. 최민희 의원 그 당시에. 그 당시 의원 아니고. 아니 그때 의원이었어요. 의원? 네. 의원 아니었나?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의원 아니었나 보다.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그다음에 이제 뭔지 모르는 그다음에 박정아 그 당시에 전 대변인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강찬호 논설위원 투머치 토커. 그런데 진짜 웃겼어요. 진짜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그러겠네. 그 구성은 진행자가 누구야? 네? 진행자는 그 당시에 이제 JTBC에 이제 전용우 씨라고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무튼 진짜 전용우 난 SBS 기자 전용우는 아는데 네, 어쨌든 진짜 황당한 구성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젠틀한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자들이 막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막 이제 회피하거든요. 그쵸. 뭐 어떡합니까? 네. 회피해야지. 대변인 출신이어갖고 그런 걸 하는데 막 물어봐요. 이번에 그 회담하고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 3대 요구 얘기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대 요구를 얘기했다까지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뭐 물어봐야 됩니까? 대통령 답변이 어떻습니까?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답변은 용산에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기자들이.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박정호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해가지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표정이 안 보입디다? 그렇게 얘기를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아예 나는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너무 늦게 와서 몰라요. 이렇게 가버려. 힘든 일이다. 네,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기사가 어떻게 납니까? 빈손 회동, 맹탕 회동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취재를 해야지. 그럼 같이 있었는데. 정진석은 이미 용산에 들어가고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빈손회동 맹탕회담으로 나오고 맹탕회동으로 나오고 그때까지는 친한게도 이게 안 좋았다까지만 알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으잖아 또 20명 모아서 밥 먹고 그날 한동훈 대표가 그 친한게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 딱 하나 기사를 링크를 딱 올린 게 이제 그날 뭐가 나왔냐면 단독 추경호 밥 먹으러 가. 이게 근데 한동훈도 몰랐던 거예요. 개삐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내가 나올 때 추경호가 들어갔구나를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로 올리니까 이 친한계가 막 거기서 막 친한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뭐 20 몇 명이 이제 22명인가 뭐 모였다고. 그게 이제 근데 사람에 따라서 취재해 온 사람에 따라서 그 명수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그래요? 최대 무슨 거의 뭐 30명에 이르는 버전도 있고 뭐 아무튼 20여 명에서 30명까지 지금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현역이랑 비현역이랑 이렇게 갈라서 빼고 넣고에 따라 숫자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대별로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누적으로 따져야 될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버전이 있으나 그 다음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번개를 쳐가지고 그가 막 이런 친한계들이 사실 친한계 사람들 특성이 있거든요.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치.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 사람들은 조직이 조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차라리 네. 이 정도면 나머지 막 좀 이게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를 이게 약간 좀 흐물흐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맞나?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러나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하면은 좀 모여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하지 않으면은 안 모이고 근데 너무 하니까 이제 너무합니다. 여러분 좀 해물탕 좀 드실랍니까? 자꾸 해물탕집에 모입니다. 해물탕집에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실상을 이제 듣는 거죠. 자세한 실상.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너무해. 그리고 한동훈 대표 위로한답시고 이제 위로하고 제로콜라로 하나 그러면 위로는 뭐 몰라요. 해물탕 먹고 이제 술을 참 저도 막 권하고 싶진 않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 한동훈 대표랑 일하면 소주 한 잔도 안 하면 무알콜 맥주라도 좀 갖다 마시든가 해야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특징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대화를 막 하면 우리가 약간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 술 먹고 막 대화하면서 뭔가 진하게 뭔가 얘기를 나누고 나면은 라포가 형성되고 그렇죠. 뭔가 가까워지고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게 막 급격하게 막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술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후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약간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제 냉철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여서 그게 잘 형성이 안 된대요. 이제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잘해봅시다. 근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논의하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들으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하다. 지금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조중동을 봐도 그렇고, 예, 조중동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끝났던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정상적이다. 그쵸. 조선일보가 비정상적이래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예? 한동훈이 그렇게 뭐 못할 얘기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는데,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이그노벨상 주자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그거 봤어. 이그노벨상. 아니 나 그 양반 그래서 잘 썼더라고. 천광함 씨가 그 사건에 대한 비유도 잘한 것 같고 비유하자면 방조범 손모 씨는 그러니까 그 이 주가 조작 세력을 뭐 스포츠 팀에 비유하면 이 선수 이모 씨랑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이 뭐 선수들이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주워 듣고 어쨌든 그게 거기 편승해가지고 뭐 해보려다가 손해본 사람 아니냐. 겨우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선수들 그런 사람인데 권오수는 구단주 아니냐. 그쵸. 구단주고 김건희 여사는 그 구단주가 데려온 손님이다. 로얄석에 있어가지고 뭐 선수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이 뭐 김건희가 알았느니 몰랐느니 찍고 까불고 하실 분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거야.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웃긴 거고 김건희 여사는 VIP가 데려온 어쨌든 최고급 로얄 패밀리 로얄석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고 1차 작전에서 이 선수들이 못 나가지고 점수 못 낸 거에 대해서 2차 작전에서는 구단주가 직접 나서가지고 점수 낸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최은순 씨 수익 빼고 14억을 어쨌든 먹은 분 아니냐. 돈 벌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손모 씨하고 비교해가지고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불기소 이 손모 씨는 방조가 인정될 수 있으나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그노벨상 문학 부문이 있으면 이거 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덕분에 지금 동아일보 페이지 뷰수가 올라가겠어. 우리 덕분에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야망이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렇구나. 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야망이다. 아니 그래도 한 500뷰 정도 올라가겠지. 우리가 말하면 동아일보가 흔들릴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력은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김준우의 시각.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대통령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에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대통령이 그래 아무리 내가 내 와이프여도 여기서는 어떤 더군다나 여당 대표 와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100을 요구해서 100을 들어주는 게 아니어도 한 50, 70은 그래도 오케이 해야겠다. 이런 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로도 아니고 한 마이너스 지금 한 100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 동훈이 일로 와봐. 근데 망치로 때리잖아요 지금. 와 그렇게 했으면은 보수층도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건가 뭐 그거였죠. 칼럼 어디였지 제목이 뭐 하여튼 있어. 그런 칼럼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막 댓글 담궈 보면은 윤석열은 좌파냐 이런 거 좌파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아니 그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던지지. 근데 한동훈은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 못 던질 거라고. 근데 제가 그 해물탕집 모임을 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지금 포지션을 봐도 그렇고 지금 당장 오늘 딱 얘기하는 게 뭡니까? 특별감찰관 아닙니까? 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특별감찰관 추진할 거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별개로 나는 특별감찰관 밀고 가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밥 먹는 사이인 추경호는 원래 하던 얘기 두 개 연계돼야 된다. 원래 하던 얘기대로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는 거하고 우리가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거하고 연계돼야 되고
이거는 원래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그 원내인 당대표는 얘기하지 마시오. 의총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또 대표는 원내를 총괄하는 거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특별감찰관이 지금 예를 들면 특검에서 사실은 제일 큰 그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김건희 특검법에서 사실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원래는 예. 지금 명태균이 지금 덮어가지고 자꾸 덕지덕지 붙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특별감찰관을 지금 만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검찰이 불기소해버린 거 이거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되기 전 일들인데. 그죠. 예.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한다는 게 물타기다. 그러니까 뭐 물타기라고까지 뭐 할 거냐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지. 특검은 안 받지만 특별감찰관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 돼야 이제 장안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 회심의 카드로 들고 갔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그럼 나 이거라도 할래라고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설득용이면은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대통령 설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승부수를 뭘 던져야 됩니까? 대통령 설득이 안 됐어요. 원래는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 특별감찰관이라도 수용해주지 않으면 특검을 못 막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검을 못 막습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 신문들이 그걸 많이 썼어요. 친한계는 몇 명이고 친윤계는 몇 명인가. 세임을 해보자. 그게 이제 신문마다 좀 세임의 기준이 다른데 어떤 데는 범친윤까지 합치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한 60명 될걸? 근데 친한계는 되게 비슷해요. 한 20명 될 거야. 그러면은 60에 20도 하면 얼마입니까? 80이잖아요. 남은 게 한 20몇 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지대에 있는 게 한 20 몇 명이야. 이런 계산이고 아주 짜게 계산한 데는 친한이나 친윤이나 한 20명 돼. 그러면 중립지대에 있는 게 뭐 한 60 몇 명 되는 거잖아요. 즉 20 몇 명에서 한 60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 돼. 이거는 수용 못 해. 아직 이런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친윤도 그렇고 친한도 그렇고 약 40 합치면 20 더하기 20, 40에서 60 더하기 20,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하더라도 20에서 한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표를 어디로 던질지는 이 통제 밖에 있는 거잖아요. 친윤과 친한 통제 밖에.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20에서 60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당론을 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특검은 부결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려면은 용산에서 뭐 액션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을 그러려면 받아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승부수를 뭘 던져야 되냐고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특별감찰관을 해야 됩니다. 이겁니까 지금?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한동훈 대표한테 돈 받고 지금 해줄 컨설팅 같은데. 아니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뭐 돈을 받고 합니까 이거를.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는 사실 승부가 안 나지만 그거가 지금 유일한 승부수였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 뭐 그 적당히 시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실토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11월 15일 날 그 선고 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어야 된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특별감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까지 시간 버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또 너무 많은 거를 이재명 대표 선고에 걸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대해서는 구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지금. 딱 그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윤이냐 친한이냐 상관없이 경상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내가 바른미래당 계열처럼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법에 찬성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충청이나 수도권이나 비례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정권을 넘겨주면 다음 총선 때 싹쓸이를 당하는데 이러면 내 배지가 날라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수를 내야 돼. 물론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하진 않겠지만 이대로 있으면 이제 나 국회의원
밥 먹은지 여의도 밥 먹은지 몇 달 됐거나 뭐 겨우 재선 3선 했는데 날라가겠는데 어떡하지? 경상도는 상관없죠. 어떻게 공천을 받을 것이냐가 핵심이니까. 근데 이쪽 수도권이나 중원 싸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만약에 어쨌든 수를 내야 되는데 자기네가 단기 필마로 가진 못할 거고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밀면서 끝까지 출마하는 반기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충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보면서 하는 것이고 당장에 현금 나오는 걸 보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에 대해서 만약 기대를 한다면 그건 가치 투자 같은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용어로 한다면은 그렇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치 투자가 지금 되는 상태냐고요. 그게 지금 하는 게 가치가 있어 보이냐? 그러니까요. 뭐 전혀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매물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잖아. 매물은 이건데 이게 잠길 것 같은 거야 돈이. 그럴 바에는 어디서 또 뭐 새로운 후보 나올 때까지 그냥 짱 보고 그냥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매직 넘버가 한 2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야 이탈표 걱정하는 게 한 20표 정도나 되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도 돼요. 어차피 사람들 별로 크게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요 보수 정권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반집 싸움 계속 해나가면서 야금야금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야금야금 해나가자 요렇게 가도 돼요. 근데 8표지 않습니까? 8표. 매직 넘버 8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4표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또 2표라고 우기고 있는데 왜냐면은 기권. 그 나머지 2개는 하나는 기권이고 하나는 무효니까. 근데 그 하나의 기권은 가였단 말이에요. 가인데 그거 너무 길게 써가지고 무효된 거잖아요. 그거 언제 찬성으로 갈지 모르는 표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직 넘버 8은 그 충분히 우발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숫자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계속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은 부결시킵니다.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 야당이 지금 명태균 의혹까지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태균 의혹이 특검이 들어가 갖고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해본 사람이라 아는 거죠. 명태균을 수사하면은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 당사 압수수색합니다. 특검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잖아요. 정의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 뭐 압수수색할 것도 없어. 뭐. 많이 버렸어 이번에 이사하면서 짐을. 그러니까는 요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도 그렇게 하고 있으나 만약에 8표 채워버리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지. 그럼 한동훈 대표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면. 되죠. 칠 거면 자기가 쳤던 거 해야지. 그렇죠. 자기는 반대인데 특검법 통과되면 자기 리더십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계속 뭐 하는 생각은 차라리 특검론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강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갈 경우에 걱정하는 거는 나는 제2의 유승민이 된다. 배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2의 유승민이 된다는 거는 애국자란 뜻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과부단 친구예요. 제2의 유승민이 나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가 지난번에 저기 전화 출연해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뭐 그때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어쨌든 탄핵에 찬성해줘서 나라가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이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요새 뭐 여의도에서 하여튼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분당설. 분당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가령 특검을 수용하면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겨 나는.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면은 결국 탄핵으로 간다. 이상하잖아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주로 보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검을 수용하면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특검을 해도 그렇게 치명적인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원래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특검을 수용하면 반드시 탄핵으로 갈 겁니다. 뭔가 큰 게 나오니까 탄핵으로 간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탄핵 소추까지 되는 그 매직 넘버는 여의도에서
반윤이 형성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특검이 나와서 터져가지고 무조건 탄핵이 된다는 건지 이 사람들 말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특검에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인원이 예를 들면은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특검이 돼가지고 그대로 뭐 탄핵 찬성으로 가는 거야. 그거 모를 일이잖아요. 모를 일이죠. 예.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대단한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탄핵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아무튼 간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이 고약할 것이니 그쵸? 지난번처럼은 안 될 것이다 이게 그게 그래가지고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지방선거를 이겨 그리고 화려하게 대선까지. 부활을 하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는 뭐가 되냐 예수님이 33일 만에 부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었지 가론 유다. 그러니까는 아니 3번 부인해도 계속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별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럼 나는 이게 웃긴 게 특검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게 웃기잖아요. 특검이라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는 거냐의 논리를 특검을 해서 특검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찬성하는 거고 특검을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반대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까 특검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웃기잖아요 그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특검이죠. 원론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도자적인 정치인이 원론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 보수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깨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은 보수의 혁신이라는 건 없는 거죠 영원히. 그것이 그 제2의 유승민이 될까봐 그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되면은 영원히 그러면 그 세력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세력일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런 용기를 내지 않을 거면 왜 맨날 용기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결심을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도 왜 정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걸 내가 막아내겠다. 이 정도 소신 외에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고 국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거나 뭐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수사해 보니까 이거 여기저기 쓰레기가 많은데 내가 쟤보다는 엘리트야. 뭐 이 정도의 마인드셋 이외에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제2의 유승민이라는 표현도 과분하다. 과분하다. 네. 근데 이게 본인 특검 뭐 이런 거는 본인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또 본인이 뻔히 아는 거를 아유 불기소의 논리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보들도 아니고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거 그 BP 패밀리라고 있던데 그건 뭐예요? 물어보니까 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가 뭐예요? 지금 장난칩니까? 그리고 또 핸드폰을 압수수색도 안 했다며. 그냥 그 김건희 여사가 압수수색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했습니다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그 건으로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장난치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MBC 보도입니까? JTBC 보도입니까? SBS 보도입니까? 거주지 압수수색은 안 했다면서 또. 그 뭐예요? 그게 장난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잖아요. 알죠. 수사 전문가니까. 무조건 특감해야지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봐도 특검 사안일 텐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죠.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본적으로 선배 자세가 안 돼 있어. 내가 실무 검사면 형 어떡하란 말이야 나 지금. 나 죽으란 말이야? 나 좌천데? 아유 애들이 고생하는구나. 줄 타느라 차라리 이건 특검으로 옮겨줘서 애들을 자유롭게 놔주자. 너희는 마약사범이나 때려잡아라. 이렇게 가야지. 선배된 자로서도 이건 큰 그 가르마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는 거죠. 특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시켜야 됩니다. 영향력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탈당을 못 시키겠지만 그것을 요구해라.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경로는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법 그냥 수용을 한다. 그 경로가 있겠죠. 재의결 국면에 하든 그 전에 하든 뭐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 번째, 명태균 의혹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금투세만 얘기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하자 됐고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얘기했어요. 자꾸 동아일보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동아일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가지고 특검을 협상을 해라. 그 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서 빼든지 뺄 거 빼든지 빨리 합의해라.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이 적당히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은 한동훈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들어줘 볼까?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전략 단위에서는 해볼만 하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요구해서 협상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협상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경로가 있겠죠. 세 번째 경로 민주당하고 합세해가지고 뭐 하는 게 영 이게 좀 그렇다. 본인들 안을 내세요 그러면. 그치. 본인들 안을 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라. 그걸 제일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셋 중에 하나의 경로로 가야지. 뭐냐. 네. 이렇게 또 오늘 갑자기 보수 걱정하는 프로가 돼버렸어 지금. 예? 우리 지금 진보 걱정해야 되는데. 진보 걱정이요? 네. 진보의 뭐에 대해서? 아니 걱정이 많이 네. 되죠. 이번 주에도 저기 정의당 창당 12주년 행사 같아가 다녀왔는데 12년이 됐어요? 네 12년이 됐습니다. 꽤 길죠. 네, 그래서 뭐 많은 그 뭐 쿠팡 그 저기 산재 사망자 뭐 유가족분도 오셔서 이런 당이 없다. 참 필요한 당이다. 뭐 이런 민주노동당을 몇 년도에 창당했습니까? 99년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그게 분당이 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이고 그러니까 없어진 건 2012년 총선 전이니까 2011년에 했겠죠. 네. 예, 그 12년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의 마음속의 민주노동당은 이제 한 9년 정도 가지 않았나. 2008년까지다. 저의 마음속에. 네. 네. 2007년 12월까지 아니에요? 예? 코리아 연방제 나왔을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한 2008년 2월까지. 2008년 2월까지. 근데 아무튼간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세월보다 한 2, 3년 더 정의당이 지금 유지가 됐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의미가 있네요. 네. 노동당은 지금 더 길죠. 네? 사실 실제로 보면. 노동당이라는 당도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이백윤 대표님 화이팅. 네. 하여튼 거의 오늘 뭐 뉴스가 많다고 그러더니 결국 한동훈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우리 시간이 또 네, 이제 그쵸. 한정적이잖아. 그렇죠. 네,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몇 시야? 네? 1시간 좀 지났나? 2시 50분. 네. 그러니까 많이 지났고 잘라야 돼 또 이러면 자꾸 찍어놓은 게 아깝잖아. 그거 가야 돼요 또. 그리고 저기 주 1회가 아쉽다라고 하시는 소수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좀 더 자주 해달라. 근데 제작비가 들어요. 제작비가. 그래서 조회수랑 그 좋아요, 구독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작비는 그러면 네.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지금 뭐 개인의 헌신과 이제 그 뭐 출혈로 용기와 헌신, 희생, 결단으로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누가 용기와 헌신 결단은 누가 내는 거야? 뭐 제작진에서 하는 거지 제작진에서. 제작진이 다 누가 이렇게 다 밝힐라 그래.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왜 다 밝힐라 그래? 김준호의 야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의 야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클릭하지 않으면은 김준호의 야망이 파산합니다. 슈퍼챗을 제가 받으면 이상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근데 혹시 야망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야망이 실현되면 과거가 이게 소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할 때는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야망이 실현됐을 때는 이 생각 없이 한 게 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다 몰라. 하여튼 그놈의 정치자금법. 그게 지금 이준석,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기소된 거 아니었어요? 기소가 됐는지 제가 장해찬은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것까지는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뭐 광고를 받는 건 괜찮나? 내가 변호사면서도 이게 참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우수 변호사가 그거를 해야지 뭐 제가 모르죠. 그게 하여튼 뭐 이거를 조금 뭐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업자로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면. 근데 저는 조금 더 올라오시면 좀 더 많이 봐주시면 일주일에 두 번까지는 시간 괜찮으시죠? 두 번까지. 그건 뭐 하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고 지금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야망을 이렇게 또 드러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회수 야망.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준우였습니다. 김준이었습니다. 네, 안녕.